안녕하세요. 38살 여자입니다. 어디다 속풀이를 할까 싶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최근에야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왕 사연을 보내는 거 속 시원한 결말까지 싹 다 지대로 풀어볼게요. 저는 4년 전이던 30대 중반에 들어서던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고 당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총각이었어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말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저의 전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저한테 딱 걸렸었고 한 번은 봐주겠으니 앞으로 다신 바람 피우지 말라며 참아주려 한 저에게 두 번째 바람을 피워버리며 빅엿을 먹어버렸죠. 저는 두 번의 바람, 즉 두 번의 버림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배신과 상처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거의 한동안의 폐인처럼 남자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들과의 인연도 끊겨지고 많이 외로웠는데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혹여나 내가 이혼녀인 게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고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쉽사리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죄가 없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저는 더욱 혼자서 외롭고 힘들게 하지만 절대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은 채 쓸쓸한 나머지 20대와 30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동갑내기에 입사 동기이기까지 한 가까운 회사 동료가 저를 무작정 데리고 북카페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너는 그냥 내가 말해준 줄거리에 대한 느낀 점만 생각해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책의 줄거리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 본 카페 안에 어느 방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 명씩 똑같은 책을 가지고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참석을 해도 되는 것인가 싶었지만 우울하다 못해 미쳐서 땅바닥으로 곧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은 저를 굳이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데려온 동기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왜인지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 안에 일원이 되어 있다 보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책이라는 하나의 공통점만 가지고 한 그룹이 되어 있다 보니 소속감도 꽤나 괜찮았고 다음 모임에 대해서 벌써 호기심이 생겨버리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살맛이 났어요. 남은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줄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것 같은 훈훈한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었죠. 책 한 권을 반듯하게 들고서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자리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던 이 남자의 환한 미소, 또 독서 멤버들 중에서 새로운 얼굴인 저를 발견하자, 새로 오셨어요? 하며 환영의 박수를 주도해주던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호감을 넘어서 좋아하는 감정이란 확신이 들었고 내 삶에 희망이 스멀스멀 드는 것 같던 상태에서 이내 치유의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몇 번의 독서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2달을 다녀보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표정을 도저히 숨기지를 못한 건지 친구도 어느새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라면서 저에게 마냥 치근덕거리며 놀리고 있었고 어느 순간 남편도 저의 감정을 느껴버린 건지 다른 회원들보다 저에게 유독 더 많은 질문과 대화 그리고 관심을 표현하면서 사적인 얘기들을 모임 후에도 많이 나눠봤어요. 남편은 독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끌고 있는 주 멤버들 중 하나였는데 저에게 일을 같이 도와줘보지 않겠냐면서 모임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저는 독서 모임 이외에도 이 모임 자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책 선정과 주제 등을 기획하고자 남편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남편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더 읽게 되었고 그렇게 차츰 책이라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1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모임에서조차 관계에 대해선 비밀로 하며 꾸준히 책을 읽어나갔고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저희 관계를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할 적에 시어머니의 반대를 심하게 받아서 한순간에 여기저기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 보니 총각 아들을 둔 시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도 귀한 아들이 이혼녀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면 눈이 뒤집힐 것도 같았기에
시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이혼녀, 주제도 모르는 년, 내 아들 망치는 년이란 욕도 하고 듣고 나니 너무 서럽더군요. 바람피운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고 오래도록 혼자이고 외롭고 은둔하며 살았던 나를 암흑에서 꺼내준 고마운 남자였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온전히 사랑만 주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옆에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자꾸만 저를 욕하고 제 자존심을 또 갉아먹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달 싫더라고요. 그냥 남편과의 관계도 차라리 포기를 하고 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면 바람이나 피워대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죄밖에 없는데 생판 모르던 남자의 부모한테서 년년거리는 욕까지 쳐들어가며 결혼을 또 해야 하나 싶어서 도저히 남편과의 교제에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족으로 들어가느니 그냥 혼자 또 어둠 속에서 남자를 기피하며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별을 구하자 남편이 거의 반쯤 미쳐버렸어요. 저한테 매달리는 건 물론이고 자기 부모님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욕을 했냐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이별을 하자고 나오게 만드냐고 반항하고 집 나오고 결혼하겠다고 금식하고 아주 그냥 정말 제 눈엔 한마디로 다 낯설었어요. 저는 그쪽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 편해보자고 그냥 연애만 하던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 이대로 헤어지길 택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실수를 한 건가 싶어 아찔했습니다. 내가 바람핀 남편한테서 버림받은 기분에 반도 안 되겠지만 버림받은 기분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 남편에게 연민도 생겨갔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저를 한 번 더 만나보기도 전에 남편의 반항에 결혼을 허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가 되어선 제 마음이 정말 결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결국 남편이 저를 반년 정도 더 기다려주고 나서야 제가 남편 따라 용기 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시부모님이 억지를 부리는 남편의 땡깡으로 인해서 결혼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 후 더 잘하고 예쁨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결심하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제 몫이라는 생각이 이내 들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부모님께 잘 해드려서 언젠가 꼭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도 정말 제 한계에 부딪히면서까지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보다 더 챙겨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사가 없고 명절이면 그냥 각자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는 등 알아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는데 그런 명절마저도 그리고 휴일을 맞이해도 틈나면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함께 모시고 외출을 하거나 놀러를 나갔고 어떻게든 더 자주 시부모님께 아들을 보여드리려고 옆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아들 얼굴을 자주 보면 저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서 제 딴에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저희 집으로 자주 모셔와서 밥도 많이 먹었고요. 물론 밥 만들고 상 치우고 과일상이나 후식을 내오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 혼자 일을 도맡았습니다. 제가 남편한테도 신신당부를 해서 시부모님 앞에서는 절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냥 아들이 좀 더 마누라한테 대우받고 대접받고 사는 걸 보면 시부모님 마음속 걱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았는지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보통처럼 똑같이 두 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손에 과일 한 봉지를 사와서는 저 먹이겠다고 직접 칼로 그 복숭아를 잘라주셨었죠. 포크로 찍어 먹어보라고 건네주는데 제가 그만 그 조그만 부엌안에서 감격스럽다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시아버지도 그런 제 모습에 안쓰러웠는지 그 다음부터 쭉 저를 잘 대해주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시부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 시어머니께서도 내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감이 가득이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마음은 되돌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미움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복숭아를 깎아주시던 때에도 멀찌감치서 참나 나는 불편하다는 기색을 자꾸만 비쳤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더 노력하면 시아버지처럼 화가 풀릴 거라며
저는 그 후로도 최근까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무진자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을 뿐이었죠. 한 번은 시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라며 저희 부부 모두를 처음으로 시댁에 먼저 초대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혼자 요리를 하셔야 할까봐 제가 초대를 받았음에도 몇 시간 전에 미리 시댁에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온 저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거 밥 해줘봐야 내가 차라리 길거리 커지듯 밥을 차려주고 말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서는 뒤따라 부엌에 들어온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뭐 해줄까? 너희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라며 마치 본인도 저한테 미움이 다 풀렸다는 듯이 다정히 말을 거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엄마, 우리한테 화 풀린 거야? 라며 철없는 말을 하며 기분 좋아했고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의 본색을 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쓴웃음을 쥐어보여야 했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중인격 같은 무섭도록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행동을 계속 해왔어요. 또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남편을 길가에서 마주쳤는데 뒤에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들어도 제 얘기였는데 그치? 우리 마누라가 참 착하지? 라고 남편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그에 대해 공감을 하셨는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하신 것 같았고 이내 남편이 또 공감을 하면서 맞아 맞아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 없어 라며 아주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떨떨한 와중에 제 기분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혹시 내 앞에서 부끄러운 나머지 좋아하는 티를 못 내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어머님 하고 옆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야 하며 저한테 인사를 나눴고 이내 시어머니를 바꿔주며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님 이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긴 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표정 관리 똑바로 하고 당장 내 아들 바꿔. 라고 말입니다. 저요?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그 순간 표정 관리하면서 웃은 채 네. 라면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다시 돌려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왜 이렇게 짧게 전화했어? 라고 말을 하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대충 아직 부끄러워. 라고 말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엄마 부끄러워할 줄도 아냐면서 귀여워 죽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제 숨은 턱 막혀오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이중적인 태도를 즐기는 것 같고 괴롭고 속 터지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괜찮아진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자주 가족 모임을 가져가며 마주할 일을 자주 만들었는데 사실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피말려 가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보이고 심지어 며느리 뜨신밥 먹어야 한다고 자기 밥그릇에 찬밥을 올려놓는 행동을 한다던가 꼭 며느리 주고 싶었다면서 여자들은 누가 봐도 그게 샘플인 줄 아는데 남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그 화장품을 저한테 넣어주려고 사왔어 하면서 건네준다거나 생선에 뼈까지 발라주며 저한테 밥을 먹여주는 시어머니의 엄청난 연기력과 인내심에 찬사를 보낼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서웠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어이 제 화가 제 속에서 터져나가 시어머니를 끝내 응징해버리고 싶어 죽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사이다를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30대 후반에 진입하며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더 이상 안 받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제가 퇴근을 하고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늦지막히 집에 돌아왔던 금요일 저녁에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 보고 싶은데 오늘 뭐 하냐? 하면서 저희 보고 시댁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요즘은 뭐 마지막 2월에 불금이고 한데 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고 본뜻은 본인 술 먹고 싶은데 만만한 게 며느리고 보고 싶은 게 아들이니 저희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거실 식탁에 막걸리 한 병을 두 분이서 싹 다 비워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두 분은 술이 다 세셔서 그 정도로는 끄떡없지만 말이죠. 자연스레 시아버지 옆자리로 가서 앉아 저희가 시댁에 가면서 산 옛날 통닭을 꺼냈고 상한 맥주캔은 잠시 얼려놓겠다고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리고는 일단 제가 야근하느라 밥을 못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닭이라도 먼저 먹으려고 시부모님께 닭다리 하나씩을 뜯어드린 뒤에
제가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며느라, 남편도 통닭을 줘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제 딴에는 남편이 알아서 먹을 줄 알고 술을 드신 시부모님부터 챙겨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손발 다 달려있는 남편이 먹을 통닭까지 저보고 뜯으라는 겁니다.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야근을 하다가 저녁도 못 먹고 말 그대로 2월의 마지막 불금에 밤 10시가 다 되어 먹어보는 끼니였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본 모습도 아니면서 사근사근 며느라 라고 연기를 또 하고 있는 시어머니께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네 하면서 최대한 고분고분히 말을 들었어요. 남편한테 제가 먹으려던 통닭을 먼저 먹어 하면서 건네줬는데 시어머니는 다시금 말하더라고요. 야, 아니 며느라, 네가 먹던 걸 남편한테 주면 어떡하니? 새 거 줘야지. 하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저한테 평소 하시던 것처럼 야라고 험악하게 부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사근히 말을 잘하더군요. 제가 봐도 참 놀라운 연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는 며느라, 오늘은 예쁜 우리 며느리 안주 음식이 먹고 싶다. 김치전 좀 해와봐. 라고 하셨어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역겨워하며 피하시던 양반이 또 연기를 하느라 아주 바쁘시구나 싶어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요리를 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를 막았었어요. 이제 야근하고 밥 먹으려는 사람한테 뭘 시키냐고 그냥 있는 것만 먹고 다음에 김치전 만들어준다며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1,000원 먹겠다는데 며느라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우기다가 급기야 제가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 보고 나오는 그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취중 진담인 건지 뭔지 야, 네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거야. 해달라는 거 그 입 좀 제발 닥치고 그냥 해주면 어디 덧나니?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라고 하더군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혼녀한테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다는 소리는 정말 끔찍하리만큼 잔인한 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바람나 이혼한 걸 다 아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 않은 채 충격받은 척 하지 마. 너 같은 년들 내가 잘 알아. 남자 하나 꼬셔서 이혼녀 탈피하려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내 집에서 행복할 꿈은 깨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 같은 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웃다가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고는 사이좋은 고부관계처럼 보이게 한 후 남은 가족들이 있는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요? 얼떨결에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부엌으로 끌려가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단단히 재미 들려가지고 노는구나 싶어서 참아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막걸리를 이미 마신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제 팔에 감긴 시어머니의 체온이 지독하리 만큼 소름 끼쳤어요. 결국 팔짱 끼고 있던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내겠다고 제 발로 시어머니의 무릎 뒤를 까버렸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부엌을 가다 말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넘어지기 싫다며 제 팔을 꾹 잡아버린 바람에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몸을 숙여버리게 되었는데 이내 제가 손 떼! 라면서 시어머니 팔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가 옆으로 넘어지며 죽는 소리를 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나같이 시어머니 쪽으로 가서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며느리가 나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라면서 제 남편에게 기대어 제가 죽일년이란 듯이 서러워 울먹이는데 제가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는 동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꽂아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재생해보라며 녹음 파일 하나를 띄워주니 남편은 이게 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반자동적으로 그 녹음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울먹이며 화장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혹시 모른다며 켜뒀던 핸드폰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가관이었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말들과 이혼녀한테 그러니까 이혼당했다는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며 저는 남편에게 나 너랑 못 살겠다. 이왕 이혼녀였던 거 한 번 더 하고 말게. 라며 제 짐을 쌌고
급기야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나서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당신 목소리야?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 떡 벌리고 쳐다보다가 급기야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인격장애 짓을 하냐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 있고 애 엄마냐며 막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먹겠다고 따놓은 맥주와 하나 더 깐 막걸리병을 들쳐올리고선 이중인격으로 살았으면 불안한 마음에 술을 좀 작작 처마시지 그랬냐? 면서 아주 그냥 상종 못할 사람이라며 술병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술 취해 헛소리를 한 척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 기억이 안 나. 라고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술 깨게 해드릴게요. 라면서 시아버지가 던져놓은 맥주와 막걸리 캔병을 다 가져와 시어머니가 입고 계시던 목티 안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살얼음 띄우겠다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막 꺼낸 술이었는데 바지 속에 집어넣어 목티를 입고 있던 시어머니 몸 안으로 집어넣어버리자 시어머니는 차가워 죽겠던지 막 옷을 꺼내 벗어서 안에 들어간 걸 빼내겠다고 발악을 하셨고 저는 저대로 그런 시어머니를 애처롭다는 듯이 바라만 봤습니다. 참 못나셨네요. 그 나이를 먹고도 참. 정말 창피해서 더는 못 보겠어요. 하고는 자리를 나왔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엄마 다시는 내 앞에 얼굴도 못 내밀게 하세요. 나는 말과 함께 집을 따라 나왔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눈물보단 오히려 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한테 또다시 버림받은 시엄마는 결국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한테 두 번이나 모진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그 팔자도 참 딱하더라고요. 저야 뭐 남편이 옆에서 다시는 시어머니와 상종을 안 하겠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준 바람에 이혼은 나한테 더 이상 큰일도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똑같은 것이니 못할 거 없다고 그러니 빈말로 날 붙잡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란 귀여운 협박을 했고 반대로 이게 귀여운 게 아니라 쌀바른 협박으로 들렸는지 남편은 시어머니 욕을 제 앞에서 쌀바르게 하면서 제 편을 더 들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니 저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모욕은 지난 2월을 끝으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영영 말입니다. 저한테 와이프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시아버지의 문자와 전화는 다 반가웠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독해지자 마음을 먹고 일절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된 일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관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낼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다짐을 했고 남편도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한 저를 따르기로 해줬습니다. 불필요하고 배울 점 없는 시어머니는 잘 지내봤자 쓸데없는 인간관계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가 저한테 한 짓거리를 늘 곱씹어보며 앞으로 쭉 시어머니란 사람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지내보려 합니다. 그간 너무 고생하고 비유 맞춰드리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그 끝을 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남 신경 안 쓰고 제 기분을 좀 더 신경 쓰며 살아보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